저는 오늘 50년을 함께한 제 가장 친한 친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67살 강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 생각뿐이야. 목요일 2시 우리 장소에서 만나. 대수, 그 인간은 회사 일로 또 바쁠 거야. 사랑해, 수키야. 발신자는 진우 형님. 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 형님이라니. 박진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50년을 함께한 그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B-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대수, 올해 67살. 서울에서 작은 철강 부품 회사를 40년 동안 운영해온 사장이었습니다. 키는 172cm 정도의 약간 구부정한 어깨,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대수는 언제나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내 정숙희가 부엌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64살의 숙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파마를 한 단발머리, 깔끔한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응, 습관이 됐어. 커피 내릴게. 대수는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42년 동안 매일 아침 지켜온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비록 사업 때문에 아내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했지만 이 작은 것만큼은 꼭 지키려 했습니다. 오늘도 회사 가시죠? 응.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 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42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나눈 그런 대화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에서 띠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문자 왔어. 대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예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키가 물었습니다. 대수는 습관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 생각뿐이야. 목요일 2시 우리 장소에서 만나. 대수, 그 인간은 회사 일로 또 바쁠 거야. 사랑해, 수키야. 발신자 진우 형님. 대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대수, 그 인간이라니. 사랑해, 수키야라니. 여보, 누구예요? 수키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아니, 광고 문자야. 대수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회사에 출근한 대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우 형님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1973년 봄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진우는 전학을 왔고 대수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군대도 같은 부대에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대수가 1978년에 수키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준 사람도 진우였습니다. 진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진우는 혼자 살았습니다. 대수는 진우를 형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니, 친형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명절이면 진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 진우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을 때 대수는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 차용증 쓸까요? 야,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야. 형제도 아니고 50년 친구인데.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수도 웃었습니다. 그런 진우가 자기 아내에게. 대수는 그날 저녁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수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미팅이 일찍 끝났어. 대수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을까 살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언제나처럼 평범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 집에서 먹으려고. 금방 차릴게요. 수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수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강민주는 올해 39살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작은아들 강민재는 35살로 변호사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대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진우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다음 날 목요일. 문자에는 목요일 2시 우리 장소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수는 회사에 오전만 출근한다고 말하고 점심때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수키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옅은 화장을 하고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요가 수업 간다고 했지. 대수는 차 안에서 수키를 지켜봤습니다. 수키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수도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 근처의 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대수는 호텔 로비에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호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진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말끔하게 빗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수키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의 손이 수키의 허리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대수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대수는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12층에서 멈췄습니다. 대수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67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수는 비상계단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수는 비상계단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진우와 수키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대수가 42년 동안 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진우가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볼 수 있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수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라는 말에 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새벽 5시쯤 대수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정확하게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대수는 개인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분,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50대 중반의 탐정이 물었습니다. 제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의심되시나요? 네, 제 친구를.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로 하니 더 비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수는 그 일주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진우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수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시겠습니까? 대수는 곧장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의뢰인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키와 진우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정수키 64세, 만남 상대 박진우 67세, 만남 빈도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만남 장소 강남 호텔, 관계기간 최소 5년 이상으로 추정됨. 특이사항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임. 5년 이상. 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호텔 직원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5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방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수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탐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박진우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5년 전 의뢰인님께서 3억 원을 빌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돈이 부인께게 명품 가방과 귀금속을 사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돈으로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님의 돈으로 부인을 유혹한 겁니다. 탐정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목적이요? 네. 복수나 재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수는 탐정 사무소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42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5년 동안 나만 몰랐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부부가 나란히 산책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속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저녁 드시러 안 들어오세요?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요? 몸조리 잘하세요. 전화를 끊고 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였습니다. 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대수야. 뭐해? 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그냥 회사 일 보고 있어. 야, 우리 오래간만에 한잔하자. 요즘 형님 얼굴도 못 본 것 같아. 한 잔? 내 아내 만나고 온 주제에? 대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숙희 올케도 오래간만에 봐야 하는데. 올케라는 말에 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토요일? 좋아. 우리 집으로 올래? 그래. 내가 좋은 술 한 병 사갈게. 전화를 끊은 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50년 친구.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내를 만나고도 태연하게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니. 그날 밤 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여자였습니다. 숙희는 1978년 중매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대수의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태어나고 4년 후 둘째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집안일은 모두 숙희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자주 잊었습니다. 숙희의 생일에도 회사 일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대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진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대수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왜 진우가 이런 짓을 하는지. 다음 날 대수는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속에는 학창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2학년 2반. 그곳에 대수와 진우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갑자기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대수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희에게 너는 내 첫사랑이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내 것이었어. 언젠가 꼭 고백할 거야. 기다려줘. 마이너스 진우. 날짜는 1974년 4월. 대수가 숙희를 만난 건 1978년이었습니다. 진우가 숙희를 먼저 좋아했다고? 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봄 대수가 중매를 본다고 했을 때 중매를 주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진우였어.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야, 내가 좋은 여자 알아. 착하고 예쁘고 성격도 좋아.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숙희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숙희는 조용하고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주례를 서준 사람도 진우였습니다. 대수야, 숙희를 평생 잘 대해줘. 그녀는 정말 좋은 여자야. 진우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대수는 그때 감동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나에게 준 거였어.
아니, 준 게 아니라 빼앗길 줄 알면서도 대수는 더 많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진우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절마다, 특별한 날마다. 옳게, 음식 솜씨가 정말 좋네요. 대수 형님은 복 받았어요. 진우는 항상 수키를 칭찬했습니다. 진우 씨,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수키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수가 사업으로 바쁠 때 진우가 수키의 차 고장을 고쳐줬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대수가 못 갈 때 진우가 대신 가기도 했습니다. 형님 대신 제가 다녀왔어요. 민준이가 상 받더라고요. 고마워, 진우야. 대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계획이었다면? 수키의 마음을 얻기 위한 50년짜리 계획이었다면? 그날부터 대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대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대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수키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이것도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대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우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님, 걱정했어요. 몸 좀 어때요? 괜찮아. 고마워.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대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내가 입원한 걸 기회로 생각하는구나. 수키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일주일 후 퇴원한 대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따져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그때 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오랜 친구가 있다면, 혹시 배우자가 누군가를 자주 만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50년을 속고 사는 건 아닌지.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진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 나와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사진을 보다가 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민준이의 얼굴이 자신보다 진우를 더 닮았습니다. 설마. 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1985년생, 올해 39살입니다. 대수와 수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1984년. 그때 진우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었지. 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어렸을 적 사진들을 더 꺼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진우의 젊었을 때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대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DNA 친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검사 대상은 누구신가요? 저와 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적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대상자 2분 모두 오셔야 합니다. 제 아들은 모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대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가 집에 왔을 때 대수는 민준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과 함께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대수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수는 병원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02%,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님. 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39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아들이었습니다. 돌을 앓을 때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손을 잡고 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진우, 내가. 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민준이는 알고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아.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아버지, 혹시 병원 다녀오셨어요? 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DNA 검사 결과 통보건으로. 뭐? 아버지, 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자. 다음 날 대수와 민주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39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알고 있었어요. 뭘?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3년 전이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혹시 유전병이 있나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알게 됐죠. 제 유전자 정보가 아버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진우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는 걸 알았죠. 민준아,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따져 물었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우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어머니는 원래 내 여자였어. 대수 그놈이 가로챘지. 그래서 난 되찾은 거야. 50년이 걸렸지만. 그래서 넌 뭐라고 했니? 저는 화가 났어요. 아저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저씨가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미안했어요. 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학교 행사에도 안 오시고 제 생일에도 회사 일로 바쁘시고 반대로 진우 아저씨는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민준아, 제 야구 경기도 와주셨고, 대학 합격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저는 어쩌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진우 아저씨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대요. 무슨 말이냐? 1974년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요. 어머니는 진우 아저씨의 첫사랑이었대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를 선택했죠. 아버지가 더 안정적이고 돈도 있었으니까.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우 아저씨는 그때 맹세했대요. 반드시 되찾겠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를 소개해 준 거예요. 가까이 두기 위해서. 미친. 결혼 후에도 계속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기회를 노렸대요. 그리고 결혼 7년 만에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대요. 그렇게 제가 태어났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39년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 아버지는 진짜로 저를 사랑하신 적이 있으세요? 대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대수는 민준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 진우 아저씨한테 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날 밤 대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키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은? 먹었어. 대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보, 수키가 불렀습니다. 뭐?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여자.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여자. 아무것도 없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내 친아들일까? 둘째 아들 민재. 35살. 변호사. 민재는 대수를 많이 닮았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민재만큼은 제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대수는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만나자.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 한강공원으로 나와. 알았어. 지금 갈게. 저녁 8시 한강변 벤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우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대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대수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아니, 진우. 왜 갑자기 말을 놓아? 언제부터였어? 뭐가? 언제부터 내 아내를, 내 수키를.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말해봐. 언제부터였냐고. 대수가 다그쳤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1973년. 뭐?
1973년 수키가 우리 학교에 전학 왔을 때부터 진우가 말했습니다. 난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 너도 기억하지? 내가 얼마나 수키한테 잘해줬는지. 그런데 왜 내가 가로챘냐고?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몰랐지. 난 수키한테 고백했었어. 1974년 봄에. 하지만 거절당했어. 이유를 아니? 난 가난했거든. 우리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어. 반대로 너는? 내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었잖아. 진우, 수키네 부모님이 너를 선택했어. 더 안정적이고 돈도 있고 미래가 보장되니까. 수키도 부모 말을 따랐지.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 돈이 중요했던 거야.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수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지 않았지. 대신 결심했어. 반드시 되찾겠다고. 내 여자를 되찾겠다고. 그래서 내게 수키를 소개해 준 거야? 맞아. 가까이 두려고. 너희 결혼식 줄에도 내가 섰지. 웃기지 않아? 내 여자를 내게 주면서 축복한다고 말했으니.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50년을 기다렸어. 너희 집에 놀러 가서 수키가 만든 음식 먹으면서 너희 아이들 보면서 이를 갈았어. 민준이도. 응.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 너는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수키는 외로워했지. 난 그녀의 곁을 지켜줬어. 내가 해주지 못한 모든 걸 해줬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랑하게 됐어. 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5년 전에 빌린 3억은? 그것도 알았구나. 맞아. 그 돈으로 수키한테 선물했어. 명품 가방도 사주고 제주도 여행도 갔지. 아이러니하지 않아? 내 돈으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 거야. 진우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그래도 싸. 평생 돈만 알고 가족은 뒷전이었잖아. 수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생일에도 안 오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대수가 소리쳤습니다. 50년을 친구로 지냈잖아.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친구?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친구였던 적이 있었나? 난 단 한 번도 널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넌 그냥 내 복수 대상일 뿐이었어. 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50년, 부부로 살았던 42년, 아버지로 살았던 39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넌 괴물이야.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괴물? 그럴지도. 하지만 난 행복했어. 수키와 함께한 그 5년이 내가 그녀와 함께한 42년보다 더 행복했어.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대수야, 이제 알았으니까 수키를 보내줘. 그녀는 원래 내 여자였어. 이혼해. 뭐? 넌 이제 늙었어. 67살이잖아. 회사도 곧 은퇴할 거고. 수키도 이제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어. 나랑. 진우가 담배를 버리고 걸어갔습니다. 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쯤 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들 민재였습니다. 민재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버지가 어젯밤부터 안 들어오신다고 걱정돼서 찾아다녔어요. 민재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35살의 민재는 변호사답게 침착했지만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재야. 대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너만큼은 내 아들이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대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와 수키의 관계, 민준이의 출생 비밀, 50년간의 복수 계획. 민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 네. 박진우와 어머니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요. 탐정이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 사진도 있고, DNA 검사 결과는요? 그것도 있어.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저는 변호사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민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보였습니다. 박진우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사기, 횡령, 그리고 민재야, 하지만 내 어머니도. 어머니는 나중에 생각하죠. 일단 박진우부터 처리해야 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한 거니까.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 저는 형이랑 달라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박진우를 택했을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형이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저는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그날부터 대수와 민재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재는 탐정 보고서와 사진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박진우 본인의 자백이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요. 알겠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평범하게 대하세요. 절대 눈치채시면 안 돼요. 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가 대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뭐가? 내일 저녁 박진우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세요. 제가 녹음 장비를 설치해놨어요. 녹음? 네. 박진우가 직접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극하시면 돼요. 도발하시는 거죠. 그럼 박진우는 자만심 때문에 모든 걸 털어놓을 거예요. 민재가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걸 5단에 숨기세요.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50년 친구의 배신, 42년 아내의 외도, 그리고 아들의 출생 비밀까지. 대수 씨는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벌어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강변에서 벌어지는 결정적 대화와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아니, 진우, 다시 만나자. 또,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좋아. 한강공원 같은 장소? 응. 저녁 8시 한강변. 대수는 민재가 준 녹음 장치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멀리서 진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왔어? 진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우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없어. 진작 말했잖아. 진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50년 동안?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3억을 빌릴 때도? 그때 그건 정말 걸작이었어. 내 돈으로 내 아내한테 선물하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최고였어. 진우가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내 아들이지. 피는 못 속여. 그 녀석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더라.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수키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받아준 거야? 1984년쯤 내가 사업 확장한다고 미국 출장 3개월 간 거 있잖아. 그때 수키가 완전히 무너졌어. 임신 중이었는데 혼자 있게 만들었잖아. 난 그 틈을 노렸지. 매일 찾아가서 돌봐줬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 진우는 모든 걸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진우는 계속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내가 협심증으로 입원했을 때 내가 병원비 낸다고 했잖아. 사실 그 돈도 내가 빌려준 3억에서 나온 거야. 결국 내 돈으로 내 치료비를 낸 셈이지. 얼마나 웃긴 상황이야. 넌 정말. 대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후회? 전혀. 오히려 뿌듯해. 50년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 곧 수키도 완전히 내 여자가 될 거야. 너랑 이혼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 내가 왜 여기? 모든 대화 녹음했습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간통 교사까지. 법정에서 보시죠. 민재가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뭐야? 녹음? 이건 불법이야. 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불법이라고요?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동의한 녹음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께서 동의하셨고요. 대수야, 내가 날 속인 거야? 진우가 대수를 노려봤습니다. 50년 동안 날 속인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넌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사람을 너무 얕봤어. 특히 나를. 이 자식이. 진우가 대수에게 주먹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막아섰습니다. 폭력까지 쓰시면 폭행죄도 추가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진우는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수키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여자도 같은 죄인이야. 그건. 대수가 말하려는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수키였습니다. 수키. 진우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당신, 왜 여기? 진우 씨. 수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박진우. 이제 씨도 붙일 필요 없겠네요. 무슨 소리야? 저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5년 동안 5년 동안 제가 연기한 거예요. 수키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이 우연히 당신과 어떤 여자의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그 여자는 당신 전 부인이었죠. 그 통화에서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죠. 역으로 당신을 이용하기로. 수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계속 만난 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3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저를 유혹했는지 모든 증거를요. 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우야, 6개월 전 어느 날 밤. 기억나니? 내가 전 부인이랑 전화하던 거. 그건 난 그날 회사에서 서류를 가지러 내 사무실에 갔었어. 내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내 전화 통화를 들었지. 그날 밤 대수는 진우의 사무실 밖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맞아, 계획대로 가고 있어. 곧 대수 그놈이랑 이혼하게 만들 거야. 그럼 재산의 반은 내 거나 마찬가지지. 수키를 통해서 다 가져올 수 있어. 진우의 전 부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50년이나 참고 기다렸잖아요. 그래, 그 인간한테 복수해야죠. 우리 인생 망친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어. 대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수키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복수가 목적이었다는 걸. 그리고 우리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걸.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집에 와서 수키한테 모든 걸 말했어. 수키도 충격을 받았지. 5년 동안 진심으로 너를 믿었으니까. 수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박진우,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남편이 저를 소홀히 할 때 당신이 제 곁을 지켜줬으니까요. 수키? 하지만 당신도 거짓말쟁이였어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아니야. 난 정말 널.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키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전 부인한테 한 말 다 들었어요. 제 재산이 목적이었다고. 민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어머니께 선물한 모든 물건의 영수증입니다. 총액 3억 2천만 원. 아버지께 빌린 돈에서 나간 거죠. 그리고 이건 민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명의로 만들려고 했던 계좌 신청서입니다. 이혼 후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죠?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전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대수의 회사 장부를 복사해놔 부동산 문서 위치를 확인해 등등. 이건 명백한 사기 예비죄입니다. 이건 어떻게 어머니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을 계속 만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진우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계획했는데 50년을 계획하셨다고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수야, 우리 친구였잖아. 진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친구? 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단 한 번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잖아. 5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다고.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수가 일어섰습니다. 진우야, 법정에서 보자.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야. 대수와 수키, 민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우는 홀로 한강변에 남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대수가 수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5년 동안 진심은 아니었어? 수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뭐? 당신이 저를 너무 소홀히 했을 때 박진우가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수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당신이 진실을 말해줬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한 건 박진우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당신한테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당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민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도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었어요. 어젯밤 일, 민준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민재가 형을 불렀습니다.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민준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피로는 박진우가 내 아버지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민준이 대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민준아, 비록 아버지가 저를 많이 챙겨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9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대수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할게. 일주일 후 대수는 진우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간통교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우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50년간 계획적으로 원고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민재가 검사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원고에게 3억 원을 빌린 후 그 돈을 원고의 배우자를 유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돈을 빌린 것과 피해자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민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돈으로 내 아내한테 선물하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최고였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우의 전 부인 이미선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왜? 증인 선서하십시오. 이미선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15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입니다. 피고인이 원고 가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결혼 생활 내내 강대수 씨를 증오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를 빼앗겼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대수의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겠다고요.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박진우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획이 거의 다 됐다고 곧 숙희 씨와 이혼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박진우와 이혼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강대수 씨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연락하기 전에 강대수 씨가 먼저 알게 되셨더라고요. 증인께서는 왜 피고인과 이혼하셨습니까? 박진우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정숙희 씨 이야기만 했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면서요. 저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원고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으며 사기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징역 3년. 또한 민법에 따라 원고에게 빌린 3억 원 전액 반환, 그리고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50년의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대수는 씁쓸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네. 민재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지킨 게 중요한 거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밖에는 수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진우는 감옥에 가게 됐어. 그래요. 수키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하기에는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새로 시작하자. 대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대수는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68살이 되었습니다. 수키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여전히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손주 보러요. 손주? 네, 아내가 임신했어요. 정말? 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축하한다, 민준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주는 대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피는 아니지만 마음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0년 친구의 배신, 그리고 가족의 재건. 대수 씨 가족은 결국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전 진우의 전 부인 이미선 씨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강대수 씨, 사실 제게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아들 민재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미선 씨가 숨기고 있던 비밀,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수키가 문을 열자 이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이미선 씨. 수키는 당황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수 씨, 수키 씨,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진우와 제가 이혼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요. 이미선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실 박진우에게는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네. 20년 전 박진우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누구죠? 대수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박서준. 올해 20살입니다. 이미선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우를 빼닮았습니다. 박진우는 이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어요. 저도 5년 전에 알았죠. 그래서 이혼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미선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복수요? 네. 아버지인 박진우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 이유가 강대수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서준이가 며칠 전 저를 찾아왔어요. 강대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요. 대수와 수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미선이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젊고 혈기왕성해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냥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구세요? 아, 민재야. 이분은 대수가 소개하려는 순간 이미선이 민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작은 아드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이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민재 씨 생일이 언제세요? 1989년 3월 15일인데요. 왜 그러시죠? 이미선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설마. 이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민재 씨, 혹시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으신 적 있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7살 때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혈액형은요? AB형인데요. 이미선이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수가 다그쳤습니다. 강대수 씨, 숙혜 씨, 죄송합니다. 이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 씨는 박진우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1988년 박진우가 저를 의심했어요.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박진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이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단 한 번.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이 강대수 씨, 당신이었어요. 대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지만 천천히 기억이 났습니다. 1988년 봄, 진우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대수와 숙희, 진우와 이미선이 함께 했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많이 취했습니다. 진우도 취했습니다. 이미선이 대수를 객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이미선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가 임신한 걸 알았죠. 박진우는 자기 아이라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고요. 하지만 민재가 크면서 강대수 씨를 너무 닮았어요. 박진우와는 전혀 안 닮았죠.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숙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민재는. 네. 민재 씨는 박진우의 아들이 아니라 강대수 씨의 친아들입니다.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라고요? 민재야. 대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5년을 박진우의 아들로 알고 살았습니다. 진우를 삼촌이라고 불렀고 명절마다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럼 형은? 민준이는 박진우의 아들이고 너는 내 친아들이야. 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민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두려웠어요. 박진우가 알면 어떻게 될지. 증거가 있습니까? 민재가 변호사답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증거요? 네. 제가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요. 그건 DNA 검사를 해봐야. 좋습니다. 해보죠.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선 씨,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확인해 봐야죠. 30년이나 숨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재야. 수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민재는 정말로 대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준도 왔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박진우의 친아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 그런데 우리 둘 다 이 집에서 형제로 자랐다. 맞죠? 그렇지. 대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박진우가 아버지의 아들을 키웠고 아버지가 박진우의 아들을 키웠으니. 민재야, 너는 화가 안 나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화요? 왜 화를 내야 하죠? 이 모든 게 어른들의 실수 때문 아니야? 맞아요. 어른들의 실수죠. 민재가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중요한 건 앞으로죠. 그날 밤 민준과 민재는 단둘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형,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민준이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나는 39년 동안 대수 씨를 아버지라고 믿었어. 하지만 친아버지는 박진우였지. 너는 반대고.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말이야. 민준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란 건 사실이잖아.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것, 싸웠던 것, 형이 동생 괴롭히는 애들 혼내준 것. 그건 다 진짜잖아. 형, 피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형제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민준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대수의 회사 앞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서준, 20살, 진우의 숨겨진 아들. 저기 강대수 씨 맞으시죠? 누구시죠?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박진우의 아들이에요. 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이미선 씨가 말하던. 네, 제 어머니가 미리 알려드렸나 보네요. 서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것 용서 못합니다. 서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잠깐, 내 아버지는 스스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닥쳐요.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년을 참고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함정을 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서준아, 진정해.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다고요? 제가 뭘 몰라요?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여자를 당신이 빼앗았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50년 후에 또 배신했잖아요. 그건 내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야. 진실은 제가 잘 알아요. 서준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람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수케 씨를 잊지 못했죠. 그래서 제 어머니도 불행했어요. 저도 불행했고요. 서준아,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버지도 감옥에 갔고, 이제 제 차례예요. 무슨 소리야? 복수할 거예요. 당신 가족을 똑같이 망가뜨릴 거예요. 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대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민재야, 민준아.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박서준이라는 애가 날 찾아왔어. 복수하겠다고 협박했어. 뭐라고요? 민재가 놀랐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박서준을 만나보겠습니다. 뭐, 그 친구도 박진우의 아들이잖아요. 저처럼 어쩌면 제 이복 형제일 수도 있고요. 위험해, 민준아. 괜찮아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다음 날 민준은 박서준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의 카페에서 당신이 강민준 씨? 서준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앉아. 민준은 차분했습니다. 왜 나를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형제? 서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부잣집 아들로 컸잖아요. 대학 교수까지 됐고, 저는 사생아로 숨어 살았어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요. 미안해.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힘들었을 거야.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니.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 민준이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내 심정 알아. 나도 3년 전에 진실을 알았거든. 내가 박진우의 아들이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서준이 놀랐습니다. 응. 충격이었어. 39년을 강대수의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니.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알았어. 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뭔데요?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사랑. 민준이 말했습니다. 강대수 씨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 일만 하느라 나를 많이 못 챙겼지. 하지만 그분이 나를 키운 건 사실이야. 39년 동안. 그래서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 거야. 친아들이 아닌데도 끝까지 책임졌잖아. 대학까지 보내주고 교수가 될 수 있게 도와줬어. 민준이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박진우가 50년 복수했지만 결국 감옥에 갔잖아. 너도 똑같이 될 거야.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밖에 없어요. 알아. 내 심정 이해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관심도 없었어요. 항상 숙희 하면서 과거만 살았죠. 서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민주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울어. 참지 마. 20살 청년은 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박진우의 50년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했고, 이제 그의 아들 서준까지 같은 길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길을 택했죠. 과연 서준은 형의 설득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며칠 후 민주는 서준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서준이에요. 대수와 숙희는 긴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 설득했어요.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협박해서. 괜찮다. 대수가 말했습니다. 내 심정 이해한다.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갔으니 아버지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죠? 용서.
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 50년을 속였으니까. 하지만 증오하고 싶지는 않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감사합니다. 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대수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진우를 면회하러 유리창 너머로 진우가 앉았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대수야. 오랜만이야, 진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진우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알아. 나 미친 거였어. 50년을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도 모르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수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 수키는 행복해? 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수야, 사실 말이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 그의 말이야. 알아. 민재가 내 친아들이라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 얼마 안 됐어. 이미선이 말해줬어. 그래, 미안해. 내 아들을 내가 키운 셈이네. 진우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너는 내 아들 민준이를 키웠고 나는 내 아들 민재를 키웠어. 응. 근데 말이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가 정말 착하더라. 어렸을 때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어. 삼촌, 괜찮아요라고. 민재는 원래 그런 애야. 나는 내 친아들도 제대로 못 키웠어. 민준이한테도 미안하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수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내가 질투할 만했어. 진우야. 대수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너를 용서할게. 뭐? 증오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놓고 싶어. 대수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50년 친구였잖아. 비록 내가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도 난 너를 친구로 생각했어. 대수야.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7살 노인이 유리창 너머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두 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대수는 이제 69살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진우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대수가 진우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수야. 오랜만이야, 진우. 앉아. 뭐 먹을래? 김치찌개 줘. 알았어. 진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진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 여기. 진우가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맛있어 보이네. 먹어봐. 대수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 맛있는데? 그래, 다행이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대수야, 고마워. 뭐가? 날 용서해줘서. 그리고 민준이를 잘 키워줘서. 민준이는 잘 크더라. 손주도 낳고. 손주? 정말? 응. 귀여워. 너도 와서 봐. 내가 가도 돼? 당연하지. 민준이도 내가 오기를 바라더라.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주말 대수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대수와 수키, 민준과 그의 아내와 아기, 민재와 그의 약혼녀, 그리고 박서준. 다들 왔네.
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한 분 더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곧 오실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게 내 손주냐? 진우가 아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민준이 아기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쁘다. 정말 이쁘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재와 서준이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형? 서준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왜? 형은 화 안 나요? 뭐가? 이 모든 상황이요. 형제가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고 민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화났어. 혼란스럽기도 했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민재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복잡하게 얽힌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지. 형,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 대학 가려고요. 늦었지만. 좋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형이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형제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후 대수와 수키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수키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42년. 참 길었죠? 응, 길었어. 힘든 일도 많았고, 배신도 당하고, 진실도 알게 되고, 그래도 대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냈어. 맞아요. 우리는 이겨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9살과 66살.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대수가 약속했습니다. 저도요. 당신만 바라볼게요.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대수는 74살, 진우는 73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거기 두면 지는데? 닥쳐. 내가 알아서 해. 너 바둑 실력 여전히 형편없네. 너나 잘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바둑을 두는 두 노인. 50년 친구, 5년 원수, 그리고 다시 친구. 진우야. 왜? 우리 이제 진짜 친구지? 그럼 이제는 진짜야.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나야말로. 끝까지 날 기다려줘서. 두 노인은 햇살 아래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대학 교수로, 민재는 법무법인 대표로 성공했습니다. 서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진우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것을,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살 강대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 친구의 배신, 42년 아내의 외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용서를 택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73살, 30년 만에 알게 된 아내의 또 다른 가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